힐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홈캠프의 홍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찍기 위해서 오늘도 공원으로 출동을 해봤습니다. 오래간만에 공원 왔어요. 근데 이 보이세요? 눈밭? 이 하얀 설원 위에서 또 영상을 찍기 위해서 오늘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거 갖고 나왔냐고요? 이 제품은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쉘터 중에서 오늘 쉘터예요, 쉘터. 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뭐 활용성도 높고 도킹, 쉽게 말하면 확장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개방감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여러 분야의 캠핑에 조금씩 다 걸쳐 있는 그런 굉장히 활용성이 좋은 쉘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색깔도 이쁘고 크기도 적당한 그런 제품을 오늘 한번 또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오늘 제품은 캠빌에서 또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요게 실속형이 있고 그리고 풀세트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풀세트 구성으로 가지고 나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 제품을 구독자용으로, 아시죠?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고 이게 사실은 이 눈밭에서 오늘 설치하다 보면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제가 따로 이벤트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죠. 이벤트 예고를 해 보면서 오늘도 빠르게 한번 스타트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캠빌의 터틀돔입니다. 코너 속의 코너. 오늘도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카키 그라운드 시트 위에 카키 제품을 카키 옷을 입고 있었더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조금 헷갈립니다. 근데 일단 두 개를 나눠 놨는데 요게 본체, 그리고 이쪽이 약간의 그 옵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게 실속형, 여기서 여기 옵션을 더한 게 바로 풀세트 구성입니다. 근데 여기 풀세트 구성을 먼저 소개를 해 보면 여기에 그 친절하게 이름이 써 있어요. 카 커넥터, 그러니까 차량용 도킹 커넥터 그 패널이 들어 있어요, 이 안에. 요거는 대략 무게는 2kg 정도 나갑니다. 요거는 간단한 파우치 형태인데 요거는 약간의 그 가방 형태로 되어 있어요. 길이 조절할 수 있는 버클도 있고. 근데 요거는 뭐냐면 확장 공간을 만들어서, 추가 공간을 만들어서 좀 더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바로 베스티블입니다. 근데 요거는 대략 한 4kg 정도 나가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라운드 시트가 기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그라운드 시트에도 약간의 비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조금 이따 다 피칭을 한번 해 보기로 하죠. 근데 요거 카 커넥터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차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카 커넥터 패널만 미사용으로 요거는 보관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내용은 조금 그 사진으로 첨부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일단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일단 구성품을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언박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그라운드 시트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도 보면 TPU 윈도우라고 적혀 있죠. 이런 포인트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파우치에 이름이 적혀 있으면 굉장히 편하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기본 구성, 여기 메인이죠. 메인은 무게가 총 18.5kg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TPU 플라이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상단 루프예요, 루프. 루프인데 TPU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TPU 부분에 이중 처리가 되어 있어서 눈이나 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이 있어요. 폴 세트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아마도 요거는 팩과 가이라인이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이라인은 알루미늄 삼각 스토퍼가 연결이 되어 있는 가이라인이 있고, 팩은 스틸 팩이 들어 있습니다. 대략 길이는 한 24cm, 5cm로 보입니다. 근데 이 스토퍼는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 스틸 팩은 길이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 너무 얇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약간 좀 더 두꺼운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근데 굉장히 다수가 들어있다,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라운드 시트가 있습니다. 아까 그라운드 시트에 약간의 그 비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제품은 베스티블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기본 구성에도 마찬가지고 욕조 형태의 그라운드 시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영상에 보시면,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본체는 70D 나일론 립스탑 원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변경된 거라고 해요. 기존에는 폴리에스테르 원단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나일론 원단으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베스티블도 같은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온 색상은 카키입니다. 카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색상은 제가 알기로 화이트하고 블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부에 살짝 봤더니 그 가이라인하고 스틸팩은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라운드 시트, 그리고 폴, 그리고 베스티블 본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 그리고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오죠. 일단 폴을 한번 조립을 해 볼 겁니다. 폴은 듀랄루민 7071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조금 살짝 아쉬운 포인트가 이게 몇 파인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조금 살짝 아쉽다. 몇 파인지가 안 나와 있는 게, 요게 메인 폴이 4개, 그리고 상단을 지지해주는 약간의 크로스 형태의 리지 폴이 2개가 아마 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 6개의 폴이 되어 있고, 모두 다 아일렛 체결 방식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대략 한 14파이 정도로 보여요. 요거는 근데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일단 한번 다 연결을 하고 빨리 설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와, 근데 오늘 돈밭이라 이거 정리하기도 쉽지 않겠는데요. 이게 보니까 크로스가 되는 리치폴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아마도 요거는 대략 한 9파이 정도로 보입니다. 대략 9파이 정도로 보인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상단이거든요. 요게 크로스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시해 둘 텐데, 여기 부분을 먼저 2개를 크로스 형태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측면에 메인폴을 하나씩 넣으면서 자립을 시켜주는 형태로 설치를 한번 진행해 볼 겁니다. 일단은 모두 다 슬리브를 통과해서 아일렛 체결 방식이고, 그리고 기존과 아일렛이 약간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보시면 상단 아일렛 포인트입니다. 근데 다만 오늘 살짝 걱정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원단이 말 그대로 나일론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수축이 조금 있지 않을까. 오늘도 상당히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좀 잘 조절을 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긴 합니다. 요거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슬리브 끝에 보면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절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처음에 넣기 쉽게, 자리를 찾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포인트입니다. 근데 요거 뭐 사실 신경 안 쓰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아일렛 체결 포인트를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가운데를 지붕 형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살짝 밀면서 내부에 공기도 유입시켜 주면서 폴을 체결을 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조금 텐션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뭐냐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밀어주면서 상단이 지붕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체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붕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눈에 띄는 포인트는 여기 사각 형태의 크로스 부분이 모두 다 메쉬 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풍은 굉장히 잘 될 거다, 그런 걸 딱 봐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를 방금 전에 체결할 때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체결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요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라앉듯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압축되듯이 돼 있으면 이 폴로 억지로 당기시면은 굉장히 피칭이 힘들고 텐션을 많이 받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빨래 이렇게 젖은 빨래 이렇게 쭉 잡아당길 때 그 느낌. 그렇기 때문에 내부로 공기를 유입시켜 주는 게 굉장히 좋다. 그런 걸 또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오늘도 공식 쫄보 일단 팩다운을 2개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바람이 지금 이쪽으로 불어요. 이쪽으로 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조금 덜 받을 수 있게 팩다운을 2개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슬리브에 폴을 하나씩 체결을 해 볼 겁니다. 근데 이게 폴이 4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약간의 돔 형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측면에서 하나씩 연결이 되면서 크로스 부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일단 한번 폴을 띄워 보도록 하죠. 근데 요것도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폴을 다 4개를 연결해 놓고 하나씩 자립을 한다 그러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필요 없는 텐션을, 부담스러운 텐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저는 하나씩 연결을 하면서 자립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천장 폴이 지나갔던 여기가 슬리브예요. 여기 통과를 시켜줬고,
그리고 아까 팩다운 했던 포인트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저는 딱 2개만 폴을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일단 반자립을 일단 해볼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중간에서 폴을 잡아당길 때는 이게 그 인서트 부분이 빠지지 않게, 폴과 폴이 연결된 부분이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 된다. 그런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서트 부분이 살짝 빠져 있을 때 텐션을 받게 되면 거기가 터질 수가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연결할 때 이렇게 폴을 중간에서 이렇게 밀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를 인서트라고 합니다. 폴과 폴이 연결되는 포인트죠. 근데 그렇게 연결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중간에 살짝 빠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텐션을 받게 되면 여기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인서트 부분이 끝까지 밀어 넣어진 상태로 체결이 완료가 돼야 힘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폴을 연결할 건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폴이 길게 뽑아져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일렛 포인트가 2개로 되어 있죠. 얘가 여기서 이쪽 끝에 여기다가 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 위치를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 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하실 때 저기가 안쪽, 여기가 바깥쪽. 그러니까 당연히 바깥쪽 아일렛에 체결을 해줘야겠죠.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여기 아일렛이 2개인데 뭐 텐션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단 안쪽으로 한번 체결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 끝에도 연결을 한번 해줘 볼게요. 당연히 여기도 바깥쪽으로 체결을 해야 됩니다. 저기도 바깥쪽, 여기도 바깥쪽. 근데 여기서 체결하다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폴이 조금 자연스러운 형태가 유지가 되도록 조금 잡아주는 포인트도 필요하죠. 여기서 살짝 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세워주면 되는 거죠. 자립을 하실 때 너무 억지스러운 텐션만 아니면 조금만 조심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봐야겠죠? 조금 더 속도를 내보기로 하죠. 왜냐면 또 혹시 또 돌풍이 불면 괜히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그리고 당연히 바깥쪽을 꼭 찾아야 된다는 거죠. 바깥쪽을 연결하고, 여기는 후크도 중간중간 또 하나씩 체결을 해보죠. 지금 그래도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잘 버티고 있는 거는 기본 팩다운을 지금 해뒀어요.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짜 꼭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 팩다운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굉장히 불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씩 잡아주면 좋겠죠. 더 이제 마지막 폴을 연결하면 기본 자립이 끝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좀씩 다 얼어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잘못하면 제품에 손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기본 자립이 완성이 됐습니다. 후크까지 연결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죠. 근데 아직 상단 연결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 후크 체결하실 때 여기만 당기지 말고 폴을 같이 밀어주세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어떤 제품이건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폴을 밀어주면서 후크를 체결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여기가 조금 텐션을 덜 받는 거예요. 텐션을 많이 받을 때는 밀어주면서
얘를 당겨주면 확실히 더 수월하게 체결이 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크로스 포인트인데 여기는 지금 체결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이런 형태가 돼야겠죠. 그러려면 여기 벨크로를 풀고 그리고 이렇게 넘겨줍니다. 여기 밑에 스틸링에다가 이렇게 통과시켜서 한번 감아서 벨크로를 다시 부착을 시켜주는 거죠. 일단 기본 자립과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캔빌의 터틀돔입니다. 터틀 말 그대로 거북이란 뜻이죠. 약간 거북이 형태로 생겼고 가장 기본적인 돔 형태로 쓰임새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조금씩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기본 사이즈는 425에 425, 그리고 높이가 240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단은 나일론 70D 립스탑 원단으로 되어 있고 기존에는 폴리에스테르 원단에서 바뀐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커튼식으로 되어 있는 출입구가 보이고 반대편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 측면에는 약간 U자 형태, 거꾸로 된 U자 형태의 출입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 끝에서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면 슬리브 방식에서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올수록 크로스가 되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후크 체결이 2포인트가 되면서 마지막에 아일렛 체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하단에 아일렛 체결 포인트는 이렇게 2개가 있고, 그리고 전 안쪽으로 설치를 했어요. 근데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없고 그냥 이렇게 아일렛을 연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겨서 팩다운을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스커트 밀착력은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여기 있죠, 여기가 쪽 스커트도 만들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스커트 밀착력은 굉장히 좋아요. 스커트도 그리고 짧지 않은 길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쪽 스커트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그리고 스커트 끝에 보면은 팩다운을 할 수 있는 고리 포인트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텐션을 받는 포인트는 약간의 보강이 되어 있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서리 약간 상단 쪽에 보면은 이렇게 벤틸레이션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전체 모서리 4군데에 다 있고, 그리고 여기 약간 안쪽에 보면은 이 탄탄히 잡아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도 인너 폴이 있어서 요거를 또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단히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 여기도 벨크로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부착을 해서 여기를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벤틸레이션 양쪽으로 보면은 플라스틱 이 링이 있어요. 여기는 루프를 체결하는 포인트로 보입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보이죠. 일단 조금 더 자세히 이 커튼식으로 열리는 이쪽 도어 패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여기에 보면 이 상단에 스틸링도 있고, 보면 위쪽에 고리 포인트도 있어요. 토글 포인트. 저 위에 스틸링도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또 토글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좀 저 포인트가 가이아웃 포인트처럼 보이긴 하는데 조금 헷갈려요. 왜냐면 가이아웃 포인트를 저기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조금 약간의 그 간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거는 가이아웃 포인트인지 아닌지 약간 의문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측면에 보면은 덧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 저쪽에도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여기 덧댐 처리가 돼 있는 곳에 이렇게 벨크로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지퍼 라인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보이는 패널을 각기 따로따로 지퍼를 열어서 롤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단에 저기 토글 포인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는 굉장히 칭찬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이렇게 약간의 돔 형태의 디자인들이 보면 상단부터 하단으로 내려올 때 약간 비스듬히 떨어지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비가 왔을 때 어딘가 도어를 열 수 있다, 이런 포인트가 조금 애매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쪽 지퍼 라인, 그리고 반대쪽 이쪽 지퍼 라인을 열면 여기를 캐노피처럼도 올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포인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각기 사용도 할 수 있고, 한쪽 패널씩을 사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요거를 열어서 전체를 사용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반절씩도 열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커튼형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열게 되면 커튼 형태로 이렇게 양쪽으로 사용을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퍼 라인을 이 정도 잠근다면 여기만 이렇게 캐노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상단에 고정을 해주니까 여기만 롤업으로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약간의 그 캐노피 형태로 이렇게 사용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때요? 그러면 이제 비가 와도 어느 정도 여기를 열어서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개방감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퍼가 열리고 안 열리고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시원하게 열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전체 개방감을 느끼고 싶을 때는 이렇게 롤업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한 번에 출입을 할 수 있는 포인트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쪽에서 이렇게 출입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측면에서 출입도 할 수가 있고 여기 가운데를 열어서 출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가 열리는 게 굉장히 다양한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단에 팩다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또 다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탄성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따로 되어 있고, 여기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퍼를 열게 되면 당연히 여기가 텐션이 이렇게 펄럭거리겠죠. 그래서 여기도 팩다운 할 수 있는 탄성 고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쪽스커트도 여기가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처음에 사실 쪽스커트가 왜 있나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벨크로도 좀 꼼꼼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나 좋아요.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활용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이렇게 당연히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유저들은. 여기를 고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요. 이렇게 사이드로 롤업을 했을 때 여기를 고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습니다.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서 제품의 특징이 살짝 나오는데, 이게 이너하고 아우터하고 이중 스커트가 돼 있습니다. 근데 메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기로 하고, 그리고 그 측면으로는 여기가 패널이 하나짜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중 지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웨이 지퍼, 그래서 한쪽에서 또 반대쪽에서 다 열 수가 있고, 이 패널 자체를 완전히 떼어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차량용 도킹 커넥터, 그리고 또 그 외적으로도 베스티브를 연결을 해서 여기를 확장성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잡기도 편한 요 지퍼 라인이 되어 있고, 여기가 이중 지퍼로 되어 있어서 여기가 기본 패널, 그리고 하나는 TPU, 뭐 차량용 도킹 커넥터, 그리고 베스티브를 연결할 수 있는 그 지퍼 라인이죠.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포인트 정점에 이 벨크로가 있어서 여기에 추가로 연결을 했던 제품에 이 벨크로가 잡아주는 포인트 역할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여기 텐션 받았을 때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지퍼 라인이. 근데 그걸 잡아준다. 보면 여기도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기본 패널에도 여기 팩다운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팩다운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중앙에 팩다운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서 팩다운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가운데 포인트는 약간 이렇게 밀착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멀리에서 하단 벤틸레이션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쪽 상단 가이아웃 포인트인지 조금 헷갈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보면 추가 링이 사실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추가 링을 이런 식으로 가이라인을 폴과 링에 같이 엮어서 이렇게 잡아당길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면, 이렇게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게 이 의도가 맞는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아요. 이쪽 패널은 커튼식으로 열릴 수가 있고, 여기는 통으로 되어 있는 한 장의 패널로 되어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어때요, 내부 공간감이? 지금 제가 여기 끝에 오니까, 이 모서리 끝에쯤 오니까 제가 머리가 닿거든요. 근데 공간감은 425가 전체적으로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높이도 240부터 줄어드는, 측면으로 줄어드는 높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 공간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부 공간도 활용하기가 굉장히 딱 적당하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2인용, 3인용 정도가 굉장히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당연히 그럼 잠자리까지 확보가 되겠죠. 2, 3인용으로 활용을 했을 때는. 근데 아마도 4인용으로 활용을 하면 조금 좁을 수 있어요. 이너가 4인용 하나가 들어가면 조금 좁을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만약에 거실 공간으로만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상단은 이렇게 크로스로 지퍼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벤틸레이션 공간, 뭐 별보기 창, 뭐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요것도 열어보기로 하죠. 그리고 여기가 도어거든요. 도어, 제 머리가 여기쯤에 닿아요. 그래서 요렇게 머리 공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단 지퍼를 상단 지퍼를 열게 되면 이렇게 완전히 개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약간 여기 끝에 보면 깊이가 살짝 있긴 있어요. 근데 요거는 토글로 정리를 해주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짱짱하게 잡아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두 다 열 수가 있어요, 사면을. 그러면 굉장히 개방감도 좋고 환기, 통풍 이런 게도 많이 도움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게 완전히 개방을 해서 열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토글로 고정을 할 수도 있고, 두 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적당히 열어서 여기 지퍼 라인으로 여기 보관 포인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선택적으로 여기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사용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단을 완전히 개방해서 시원하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닫아서 조금 가려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메쉬 포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웨이 지퍼로 양쪽에서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조절을 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열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2개, 그리고 이쪽에도 2웨이 지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만 적당하게 열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상단도 벤틸레이션이 되지만 여기도 벤틸레이션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만큼만. 요거는 이제 각자가 알아서 조절을 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벤틸레이션 포인트 여기에 또 있어요. 그래서 환기는 굉장히 잘 될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거 열었더니 굉장히 추워요. 여기하고 위에 열었더니. 그렇게 일단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하단에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자기 성향에 맞게 사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를 닫고 여기 한번 TPU를 연결을 해 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패널도 이렇게 개방을 시원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메쉬가 있거든요. 아니 요거를 다 열어가지고 여기다 한번 넣어보려고 했는데 이 메쉬 포켓에는 좀 다 담기에는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얘를 일단 그러면은 한번 떼어 보도록 하죠. 그냥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메쉬 포켓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패널을 넣기에는 조금 작아요. 깊이가 조금만 더 깊었더라면 패널도 들어가서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얇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패널을 깨끗이 접으면 넣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대신 깨끗이 접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포인트는 반대편에 한 군데 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쉬가 2개가 되어 있는 거죠. 메쉬 포켓이. 벤틸레이션 위쪽에 플라스틱 링이 있고, 그리고 이쪽 상단에도 링이 있습니다. 링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군데에 링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링들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단에 플라스틱 링이 있고, 그리고 버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요거는 아마도 욕조형 그라운드 시트를 연결하는 포인트로 보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 결로가 만약에 결로가 생겼을 때 흘러내리면 여기 최소한으로 이렇게 바닥으로 스며들지 않고 여기서 바로 밑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약간의 배수 포인트를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결로를 바닥으로 결로가 가는 거를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너스커트 중앙에도 팩다운 고리가 있어요. 여기도 팩다운해서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일단 상단에 TPU 루프를 씌워 봤어요. 근데 요게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저 포인트 스틸링이 가이아웃 포인트가 맞는 것 같아요. 상단하고 결합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밀착감이 굉장히 좋아요. 위에를 상단을 잘 덮어주고 있다,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플라스틱 후크, 그리고 이쪽에 하나 더 연결시켜 주는 거고 탄성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면, 그리고 여기 안쪽에 벨크로 보이시죠? 요게 여기 폴에다가 고정을 시켜주는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여기 2포인트 총 8포인트를 연결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TPU 연결된 거예요. 빈 거 아닙니다.
살짝 보이시죠? TPU가 TPU가 연결이 되어 있고 지퍼 체결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제품도 중앙에 팩다운 고리가 있어요. 바깥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TPU는 한 장짜리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음매가 없다. 그래서 시야에 가리는 포인트가 없다. 그게 굉장히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도 지금 TPU 돼 있는 거예요. TPU 루프가 되어 있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도 시야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잘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의 욕조형 그라운드 시트, 이것도 체결을 해 봤어요. 여기 보면 위쪽에 토글 포인트, 그리고 아래쪽 하단은 버클 방식으로 체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길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텐션을 약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조금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여기가 떠 있잖아요. 요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밀착돼 있으면 여기 하단에 메쉬가 의미가 없어요. 결로가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여기가 밀착돼 있으면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내부로. 근데 여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로가 이렇게 흐르더라도 아래쪽으로 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바람이 불면서 여기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포인트들은 당연히 요거를 팩다운을 시켜서 진정시켜주면 되겠죠. 기본 틀이 다 됐다면 여기에 베스티브를 한번 연결을 해 볼 겁니다. 여기에도 기본 폴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대략 14파이로 보입니다. 아마도 요 메인하고 같은 사이즈로 보여요. 베스티블은 지퍼를 연결하고 그리고 폴을 연결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팩다운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베스티블을 설치를 완료가 했습니다. 일단 길이는 2250, 그리고 이쪽 입구 쪽이 2400, 그리고 아마 뒤쪽이 2200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높이는 앞쪽이 190 정도, 그리고 뒤쪽이 155 정도 될 겁니다. 높이가 약간 조금씩 내려오는 구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색상은 같은 색상이고, 그리고 이게 2250 말 그대로 조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를 4인용 완전 거실형처럼 쓸 수는 없다. 근데 요 베스티블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안에 2인용 잠자리를 만들면 내부에서 또 2인용 잠자리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4인의 거실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말 그대로 원폴 형태이기 때문에 길어요. 그리고 지금 바람의 영향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가이아웃 포인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당겨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건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밀착감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지퍼 체결 방식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측면의 가이아웃 포인트, 요거는 반대편도 똑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퍼 체결 방식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요 포인트 있죠. 여기를 벨크로가 이렇게 부착해서 꽉 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도킹이 되는 포인트 하단에도 여기 지금 길이가 조절이 되고 팩다운 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설치는 안 했는데 요거를 이렇게 안쪽으로 설치를 해서 좀 더 팽팽하게 제품을 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원폴이 있는 곳에도 여기 팩다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팩다운해서 단단히 고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가이아웃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설치가 되게 되면 불안할 때 요렇게도 당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몸쪽으로 당기고 있고 여기에 여기 측면이 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 더 고정력이 올라갈 거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도 스커트, 여기도 스커트가 있고 팩다운 고리도 탄성끈으로 존재합니다. 여기도 탄성끈 있고 업라이팅을 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고요. 여기도 탄성끈으로 팩다운을 했습니다. 벨크로가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는데 여기도 안쪽은 박음질이 안 돼 있네요. 요거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퍼 라인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밀착시켜주고 뭐 잡아주는 이런 포인트들은 상당히 많다. 고정해주는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내부도 한번 구경해 봐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 넓으면 불안할 수 있어요. 바람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가 넓은 만큼 또 공간 활용에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모든 제품이 다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 스킨을 고정을 했는데 토글 포인트가 조금 짧아요. 예, 그래서 동시에 같이 고정을 하기에는 약간 부족할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우, 바람 엄청 불어요 지금. 내부 공간이 제가 한 발, 예, 대략 두 발 이상 되겠죠. 예, 조금 안쪽에서 짚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양쪽으로 두 발 이상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전 침대 두 개를 놓더라도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야전 침대를 놓고 생활을 하던, 예, 어쨌든 여기는 편안한 잠자리 공간, 휴식 공간,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분명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하단에, 예, 이렇게 토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 웨빙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 예, 여긴 닿네요. 더 뒤쪽으로는 닿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 딱 가운데가 조금 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드에 가이아웃 포인트 있죠. 예, 그거를 당기면 높이는 더 낮아집니다. 왜냐면 당기면서 높이가 이렇게 눌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캔빌의 터틀, 예, 거북이를 한번 피칭을 해봤습니다. 일단 마음에 드는 건 뭐 피칭은 어렵지 않아요. 예, 근데 원단도 좋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확장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왜냐면 풀세트 구성을 하게 되면 베스티블, 예, 거기에 그리고 차량용 도킹 커넥터까지. 근데 하나가 없어요. 예, 그 구성에 익스텐션 타프는 또 따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익스텐션 타프는 후크 체결 방식이기 때문에 사면 모두 다 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예,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제품 하나만 가지면 차박도, 예, 그리고 오토 캠핑도, 또 쉘터로도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윈도우로 되어 있는 TPU, 그리고 상단에 있는 루프 TPU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쪽 도어, 예, 양쪽이 열리는 그 지퍼 라인이 상당히 매력 포인트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이쪽에서도 열 수 있고, 그리고 가운데서도 열 수 있고, 반대편에서도 열 수 있고, 그거를 다 열게 되면 캐노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쪽씩 열어서 롤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형태, 예, 다양하게 세팅을 할 수 있다, 다양하게 출입을 할 수 있다,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포인트도 있어요, 분명히. 예, 그게 뭐냐면 커튼형으로 도어를 열었을 때 이 측면에 고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다.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가이아웃 포인트가 제가 말했던 저 가운데 있는 포인트가 맞다라면 뭔가에 약간 그 간섭이 있을 것 같다. 이게 가운데로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동 간에, 그리고 출입 간에 분명히 간섭이 약간 있을 거라는 조금 아쉬운, 예,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팩이 조금 얇아요. 예, 언제나처럼 안전한 캠핑, 힐링하는 캠핑, 즐거운 캠핑 되시고요. 안캠, 힐캠, 질캠, 홈캠프의 홍이었습니다. 안녕! 참, 그리고 이 제품은 깨끗이 정리해서 조만간에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할 겁니다. 근데 사용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